여기서 이제 조금만 바꾸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이거를 젠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div 밑에 a 하고 href 샵 쓴 다음 b m x 이렇게 적어 주시면 얘가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됐죠? CSS는 일단 그대로 둘게요. 5단계입니다 이제.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것만 다시 한번 꾸려볼 건데요.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젠 코딩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아까 우리 했던 구조를 만들 건데,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방금 했던 게 A, 그 다음 밑에 글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보면은 여기 아까 정답에서 우리가 A한테 어떤 픽셀 값도 주고, 뭐 텍스트 얼라인 이건 빼도 되지만요. 이런 식으로 뭐 인라인 블럭도 주고 하는 게 사실은 A한테 조금 과분한 역할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체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제 가장 밑에 그냥 평사원이 있죠. 그 다음 뭐 대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과장도 있을 거고, 뭐 부장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보고를 할 때 이 사원이 뭐 부장한테 바로 보고를 하나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바로 윗 직급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쵸? 그 다음 이 윗 직급이 또 얘한테 보고하고 또 얘한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할 일을 얘가 다 해야 된다면 굳이 이 체계를 나눌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쵸?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업무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할 역할에 맞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코드도 똑같아요. 만약에 얘가 혼자 다 꾸밀 거면은 이렇게 부모 만들어줄 이유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부모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CSS를 쓰려고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가 지금 뭐 이제 영역도 넓히고 있고 글자 정렬도 할 수 있게끔 뭐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고, 근데 인라인 블록으로 한 이유도 나란히 이렇게 쓰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런 역할은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 감싸주는 이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건 글자죠. 글자. 그쵸? 글자면은 딱 글자를 꾸밀 수 있는 용도로만 얘를 써야 돼요. A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정석적으로 볼게요. 자, 우선 마크업부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젠 코딩으로 할 건데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섹션 안에 이 짝대기 놓을 거죠. 짝대기 요렇게. 요렇게 놔야죠.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니까 이렇게 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짝대기를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제외하고 구조부터 한번 짜볼게요. 저는 내부 밑에 A를 줄 거거든요. href 샵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 A 밑에 메뉴 아이템이라고 할 거예요. 아이템 하고 여러분 1이라고만 쓰면은 얘를 곱하기 7 했을 때 7 너무 많은가? 한 6개만 해볼까요? 몇 개죠 이게? 1, 2, 3, 4, 5, 7 딱 7개 맞죠? 자, 요런 식으로 1, 1, 1, 1, 1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1, 2, 3, 4, 5, 6, 7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딱 적어 놓지 말고 달러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달러로.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 한 개수만큼 얘가 치환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땐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미리 보기입니다. 얘를 끌 수는 없어요. 코드펜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구조가 이게 아니거든요. 저는
내부가 A를 하나씩만 감싸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요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요렇게 섹션 밑에 짝대기 있고 내부 밑에 A, 그 다음 또 짝대기 있고 내부 밑에 A. 근데 요런 식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로 이제 소괄호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될까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섹션 밑에 내부가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내부 밑에 A가 있는데 요거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A 곱하기 7. 그래서 내부 밑에 A 곱하기 7 이거부터 만들어지고 내부가 감싸지고 그 다음 섹션이 감싸지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랑 A 요게 7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소괄호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되는 것들 수학이랑 똑같아요. 먼저 계산이 돼야 되는 것들은 소괄호로 이렇게 감싸주고 이런 구조를 7개 만들겠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동생으로 뭘 넣겠다? 짝대기를 넣겠다 하면은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겠죠. 메뉴 아이템. 자, 하고 요거를 곱하기 7. 자, 그런 다음에 앞에다 짝대기 하나 더 놓겠습니다. 여기도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요. 내부. 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부 앞에다 짝대기 이런 식으로 하나 놓고 그다음 마지막에도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까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몇 개? 7개 만들겠다 라고 해주시면은 얘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젠코딩이 된 정답은 여기 5번에 달아드렸으니까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A. A는 다 이렇게 꾸며줘야 되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더 이상 건들 거 없을 것 같죠?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섹션을 이렇게 목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메뉴죠, 메뉴. 정말 큰 메뉴예요. 우리 막 목차 있잖아요. 목차하고 뭐 챕터 1, 그 다음 뭐 챕터 2, 그 다음 챕터 3, 챕터 4 이렇게. 얘를 보통 메뉴라고 하고요. 얘를 메뉴 아이템이라고 칭합니다. 이 코딩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섹션이 그 메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내부가 메뉴 아이템 역할을 하고 있고 A가 메뉴 아이템의 텍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 메뉴는요. 맨 처음에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들을 뭐 폰트 웨이트 볼드를 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얘도 이렇게 단독으로 쓰진 않고 태그로 감싸주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예제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폰트는 가지고 있는 A가 하는 게 맞지만 우선 저 짝대기까지 이제 좀 굵게 하기 위해서 섹션한테 주겠습니다. 올바르진 않아요. 자,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 섹션 밑에 내부가 있죠. 이제 내부한테 주셔야 됩니다. 내부한테.
내부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는 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역을 넓히고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그 다음 정렬 맞추고 이런 것들은 이 A가 하는 게 아니라 내부가 하는 게 맞아요. A는 정말 글자를 꾸며주는 용도로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내부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칠해볼게요. 레드. 그리고 A한테도 한번 칠해볼게요. 섹션 밑에 내부 밑에 A가 있죠? 내부 역할을, 내부를 조금만 더 늘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블루로 돼 있는 부분이 A고요. 레드로 돼 있는 부분이 내부거든요. 근데 내부가 열심히 영역을 이렇게 넓혀 놨는데 어떤가요? A가 그걸 다 못 따라가고 있죠. 그쵸? A 이제 내부한테 120픽셀을 줬고 영역 넓히는 건 얘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A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텍스트들이 다 이제 차지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고. 왜 못 따라가냐면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계열이기 때문에. 인라인이던 인라인 블럭이던 이렇게 하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A한테도 똑같이 픽셀을 준다. 그럼 따라가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거 보더니 여기 사이에 이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픽셀값 120픽셀 말고 150픽셀로 늘려주실 수 있나요? 해서 늘려줬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늘려놨는데 또 다시 보더니 근데 이거 150픽셀 생각해보니까 너무 큰 것 같아요. 130으로 다시 줄여주세요. 이럴 수 있겠죠? 세상은 혹독하니까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바꿔줘야 되는 게 두 개죠. 이런 식으로 계속 픽셀 값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분명 언젠가는 이거 둘 중 하나 놓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일 베스트는 얘가 늘어나던 줄어들던 알아서 A가 따라가는 거죠. 그쵸? 픽셀 값은 내부가 잡아주는 게 맞아요. A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이제 봤을 때 가장 베스트는 얘가 150으로 늘어나던 아니면 130으로 줄어들던 얘가 그 픽셀 값을 따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만 바꿔주면 됩니다. 뭐 추가할 필요도 없어요. 인라인 블럭은요, 여러분, 우리가 위드 값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얘를 감쌀 수 있는 만큼만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 위드 값을 딱히 안 주면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부모의 영역만큼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게 있지 않았나요? 뭐가 있었죠? 그쵸, 블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블럭으로. 그러면 알아서 이 내부의 위드 값을 따라가겠죠. 얘가 뭐 170으로 늘어나도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는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버튼인 줄 알고 눌렀는데 클릭이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우리 같아도 무조건 이 텍스트에 맞춰서 커서를 움직여야 된다? 너무 가혹하죠? 대부분 뭐 여기 빈 공간 눌러도 클릭이 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조건 글자만 클릭을 해야지 링크가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춰주는 겁니다. 여백을요. 그러려면은 내부한테 픽셀 값을 주고 A한테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면 된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부랑 A랑 영역이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지금 블루의 영역이 이 정도고 블루 빼면 내부의 영역이 이 정도입니다. 똑같죠?
이랬을 때 보통 호버를 주면요, 부모한테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A 자체한테보다는 부모한테 주시는 게 좋아요. 컬러 레드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올바른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메뉴 끝. 이게 보통 1차 메뉴라고 부릅니다. 1차 메뉴.